전쟁사를 통해 볼 때 공군이 결정적 전력이 된 경우는 없었다. 1991년 1월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걸프전을 앞두고 남긴 말입니다. 하지만 후세인의 예상은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미군 전투기는 이라크군 핵심 시설을 초토화했습니다. 결국 미군이 공격한 지 한 달여 만인 같은 해 2월 전쟁은 끝났습니다. 걸프전의 양상을 본 세계 각국은 앞다퉈 전투기 개발에 나서게 됐는데요. 걸프전에서 큰 전과를 올린 전투기는 F-117, 세계 최초 스텔스기입니다.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며 레이더로는 탐지하기 어려운데요. 걸프전이 끝난 지 30년이 넘었지만 미국, 러시아, 유럽 중 프랑스, 독일을 제외하면 중국 정도가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KF-21의 최종 목표는 완벽한 스텔스 기능과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전투 체계를 탑재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한국도 머지않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양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데요. KF-21은 4세대와 5세대 중간 단계에 있어 4.5세대로 분류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재원을 종합하면 전반적 성능은 4세대의 전투기 F-16V1을 상회합니다. 여기에 레이더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접히 탐성도 갖췄습니다. 카이에 따르면 KF-21은 스텔스기로 개량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기체인데요. 스텔스 기능을 갖추지 못한 지금도 뛰어난 접히 탐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접히탐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레이더 반사 면적이라는 게 있는데요. 레이더에 포착되는 비행기의 크기를 나타낸 단위입니다. 앞서 언급한 세계 최초의 스텔스기 F-117의 RCS 추정치는 약 0.01제곱미터 레이더의 야구공 정도의 크기로 포착됩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로 불리는 F-22는 0.001제곱미터로 추정됩니다. 4.5세대인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1제곱미터 정도인데요. KF-21의 RCS는 1제곱미터보다 좁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KF-21 접히탐 성능을 스텔스기 수준인 에로, 바로 직전 등급 RO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KF-21은 개발이 진행 중인 전투기입니다. 2040년까지 에로 수준의 접히탐성을 갖출 계획입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KF-21이 스텔스 도장 및 무기 내장화 등 본격적인 설비를 갖추기 시작하면 5세대 전투기와 유사한 접히탐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KF-21은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적어도 비행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레이더와 센서로 지면을 읽어 적어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류진웅 카이 비행제어체계팀 연구원은 2016년 고성능 전투기의 적어도 침투 비행 임무 수행을 위한 지형 추적 센서 타입 비교 연구 논문에서 지상에 근접해 지형을 추적하는 비행 능력은 전투기가 전장에서 적 레이더 방공망에 탐지될 가능성을 낮춰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카이와 방사청은 KF-21을 지속적으로 개량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카이가 4월 6일 발표한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개발 추진 전략 보고서에는 KF-21의 단계별 개발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1단계는 최초 양산 단계입니다. 공대공 무장을 갖추고 기초적인 접히탐 성능을 갖추게 되는데요. 2단계부터 KF-21에 공대지 무장을 탑재합니다. 3단계에 돌입하면 KF-21은 5세대 전투기로 변모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스텔스 기능과 유무인 전투비행체계, 즉 멈티를 갖추게 됩니다. 멈티는 조종사가 탑승한 전투기와 AI가 조종하는 무인기가 한 팀을 이루는 임무수행 체계입니다. 4단계에 도달하면 6세대 전투기에 도전하는데요. 6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을 최대로 갖추고 전투기 조종에도 AI를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항공 전문 잡지 에어로타임즈는 대한민국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저력을 세계 4위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세계 최강으로 일컬어지는 미 공군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와 F-22뿐만 아니라 중국이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에 바로 뒤를 쫓는 진보된 전투기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에어로타임즈는 내부 무장창과 보다 향상된 센서가 탑재되는 향후 업그레이드를 거치면 KF-21 보라매의 순위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급 최고 성능을 자랑하지만 KF-21의 가격은 비교적 저렴합니다. 4세대 전투기인 F-15V, F-15EX 등은 지금도 한 대당 가격이 8천만에서 9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동급 전투기인 라팔과 유로파이터는 1억 달러를 훌쩍 넘는데요.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2017년 카타르의 계약 가격 기준으로 24대에 60억 파운드로 대당 약 3억 3천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라팔은 2022년 인도네시아 계약 기준으로 42대에 81억 달러, 약 10조 8천억 원을 기록해 대당 약 2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최고 수준 성능의 경쟁 기종보다 가격이 낮으니 외국에서도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개발국이라는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비 연체금으로 말할 것도 없고 홀란드도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홀란드는 KF-X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장기간 분담금을 체납한 인도네시아 지분을 인수한 후 2026년 시작하는 KF-21 블록 2 개발 사업부터 본격 참여한다는 구체 계획까지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도 KF-21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메이나드 마리아노 필리핀 공군 대변인은 지난해 9월 5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KF-21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실제 인수가 이뤄진다면 2027년부터 필리핀 공군용 KF-21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해 9월 CNN 보도에 따르면 태국, 이라크도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F-21이 선호되는 이유는 미국제 전투기와 호환성이 뛰어나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을 비롯해 두 나라가 함께하는 훈련이 많은 만큼 한국에서 개발한 전투기는 미국제 전투기와 호환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며 미국제 전투기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국가라면 KF-21 수입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AI가 2011년 개발한 경공격기 FA-50은 세계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16일 KAI와 폴란드는 FA-50 48대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구매 비용은 30억 달러, 사조 1,490억 원, 군용 비행기 수출 최대 실적입니다. 올해 2월에는 말레이시아와 FA-50 18대 1조 2천억 원 규모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FA-50의 원형 T-50은 미국 로키드 마틴의 기술을 디딤돌로 만든 기체입니다. 개발사가 같은 F-16, F-35와 체계가 비슷한데요. 2013년부터 공군에 투입돼 수차례 한미연합훈련을 치르며 연계 전술 경험도 갖췄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FA-50을 운영한 국가나 미국의 우방이라면 대부분 KF-21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제 전투기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데다 4.5세대 전투기 대안이 마땅치 않아서인데요. 라팔은 미국제 전투기와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에 미국산을 주로 쓰는 국가는 도입이 어렵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개발국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의 군축이 이어지면서 매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기도 어려운데요. 운영 부담이 커서입니다. 미국 회계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F-22의 비행시간당 유지비는 85,325달러, 한화로 약 1억 1,400만원에 달합니다. 보급형 스텔스기라고 일컬어지는 F-35도 비행시간당 유지비가 41,986달러, 약 5,600만원이 넘습니다. 4세대 전투기인 F-16의 비행시간당 유지비는 26,927달러, 약 3,600만원입니다. 방산업계는 KF-21의 비행시간당 유지비는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의식한 듯 외신들에 따르면 얼마 전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은 차에 빗대어 페라리가 있다고 매일 타고 다니지는 않으며 주말에 타고 다니는 것이 적절하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페라리는 5세대 전투기를 의미하는데요. 미 공군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강력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5세대 전투기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격과 유지비가 낮은 4.5세대 전투기로도 작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력도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KF-21의 개발 성공은 국방 측면에서 큰 이득이 되고 있습니다. 카이는 KF-21 개발의 가장 큰 의의는 독자적으로 성능 개량이 가능한 플랫폼을 확보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T-50과 FA-50이 이루지 못한 영역입니다. 두 비행기는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기체인데요. 성능을 개량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KF-21은 엔진과 일부 부품을 빼고는 전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따라서 항공 무장 탑재 및 성능 개량이 비교적 쉽습니다. 방사청은 KF-21의 전력화는 운영비 절감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항공업계에서는 KF-21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개발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인데요. 미국, 러시아 등 전투기 개발 선진국들이 신형기 개발을 시작해 전력화까지 15년이 걸리는 데 비해 KF-21은 개발은 본격화한 뒤 6년여 만에 하늘을 날았습니다. 한국 방산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길 응원합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